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하루만 대신 살 수 있다면 과연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오늘은 그 경계의 선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잘 곳을 찾기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눈은 거세게 내렸고 성문은 이미 닫혀 산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 하나가 흔들리는 객주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안은 이상할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방 하나를 골라 몸을 눕힌 순간 사내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룻밤이면 된다고. 아침이 되었을 때 사내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객주 주인은 그를 보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어젯밤도 이 방에서 주무셨지요? 사내는 처음이라 말했지만 주인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날 이후 사내의 말투가 바뀌고 글씨가 바뀌고 기억나지 않던 사람들의 사연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삶이 그 안에 눌러앉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지금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내는 어떻게 됐을까? 그가 묵었던 그 방엔 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사내는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한 거라고, 객주 주인이 다른 사람과 헷갈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분명 자신의 얼굴인데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웃는 방식이,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심지어 숨을 쉬는 리듬까지도요. 그날 밤 사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객주의 그 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정갈했던 방, 그 이상하게 포근했던 이불, 그리고 꿈속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하룻밤이면 된다던 그 말. 다음 날 사내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였는데 한 노파가 그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드님 아니신가요? 사내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아요. 우리 아들 목소리랑. 사내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마치 그 노파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노파의 집 앞 우물가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본 적 없는 곳인데 낯설지 않은 느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기분. 보통은 그냥 데자뷰라고 치부하죠. 하지만 만약 그게 정말로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라면 어떨까요? 사내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도 모르게 낯선 골목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그곳엔 작은 사당이 하나 있었는데 사내는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당 뒤편에 돌 하나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낡은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은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형님께 저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내는 그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씨가 자신이 요즘 쓰는 글씨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쓴 적 없는 글씨인데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사내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내 자신도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사내는 다시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객주는 그때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사내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또 오셨군요. 사내가 물었습니다. 대체 이 객주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주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객주는 원래 제 형의 것이었습니다.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그네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편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걸 낙으로 삼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내가 이곳에 묵게 됐습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내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형은 그를 숨겨줬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형은 그 사내 대신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망친 사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의 마지막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내 인생을 하룻밤만 대신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전하지 못한 말들을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사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들어온 건 바로 그 객주 주인의 형이었던 겁니다. 완성하지 못한 삶을 하룻밤씩 빌려 살아가는 영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겐 미완의 것들이 있으니까요. 사내는 그날 밤 다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덮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맙소. 이제 거의 다 끝나가오. 사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목소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과하고 싶었소. 나 때문에 다친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슬퍼한 사람들에게. 사내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 노파도, 그 사당의 편지도 모두 이 영혼이 남긴 빚이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빚을 갚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금 위로 다른 손금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삶이 하나의 몸에 새겨지는 것처럼. 그날부터 사내는 이상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자기 자신으로, 밤에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어느 날은 장터에서 한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사내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죽었잖아요. 사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오. 그때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했소. 당신이 만든 떡이 그리울 것 같소.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서해요. 당신이 살아있건 죽어있건 당신을 용서해요. 그 순간 사내는 느꼈습니다. 자신 안에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지는 걸. 마치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 용서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지 않나요? 때로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때로 죽은 자에게도 찾아오나 봅니다. 사내는 그 후로도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원망하던 채권자, 약속을 지키지 못해 기다렸던 친구,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한 어머니. 사내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그 영혼의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누군가가 되어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미완성된 이야기를 완성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밤, 사내는 다시 객주에 갔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끝까지 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어떤 이는 중간에 도망쳤고 어떤 이는 미쳐버렸죠. 당신이 처음입니다. 끝까지 가려는 사람은. 사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실험 대상이란 말이군요.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형이 당신을 택한 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사내는 마지막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나는 빚을 다 갚았소. 사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떠나는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고 싶소. 당신은 왜 끝까지 온 거예요? 두렵지 않았소. 사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 인생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빚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그러니 지금 당신의 빚을 갚아드리는 게 결국 제 빚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더군요. 남자는 길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빛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부디 당신의 삶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기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내는 객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방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사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몸도 가벼웠고 머릿속도 맑았습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 남자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의 맛, 어머니의 목소리, 친구와 나눈 웃음. 그리고 그때마다 사내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했을까? 자신의 빚을 다 갚고 떠난 지금 어디선가 편히 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스쳐 지나간 인연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내는 그 후로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사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았던 그 시간을,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어느 날 사내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는 게 있으세요? 사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야 많지.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갚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게 인생이란다. 아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또 누군가의 빚을 갚으며 살아간다는 걸. 그날 밤 사내는 오랜만에 그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 덮인 빈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사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잘 가시오. 이제는 편히 쉬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갚지 못한 빚이 있나요? 전하지 못한 말, 하지 못한 사과, 나누지 못한 감사.
우리는 모두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는 그 후로 매년 그 빈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나중엔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만난 모든 인연들을 위해, 빚을 갚으려 애썼던 모든 영혼들을 위해. 어느 해 사내가 늙어 병상에 누웠을 때 그는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너희를 겁주려는 게 아니다. 다만 너희가 알았으면 해서다. 우리의 삶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후회 없이 사셨나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없다. 하지만 나는 후회를 줄이려고 노력했고 빚을 갚으려고 애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니? 작은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빚이 있나요? 사내는 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란다. 그날 밤 사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엔 사내가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사내가 자신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다고. 유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 객주에서의 일들이었다는 걸. 사내가 누군가를 대신해 갚았던 빚들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객주 주인이었습니다. 너무 늙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주인은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는 유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형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신 분입니다. 덕분에 형은 편히 떠날 수 있었고 저도 이제 객주문을 닫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족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객주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주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으니까요. 이제 그 누구도 그곳에서 밤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밤 그 빈터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고요하게, 마치 모든 빚이 깨끗이 지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나요? 사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감사를 전하지 못한 은인이 있나요? 지금, 바로 지금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사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모두 객주에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나그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우리가 남긴 흔적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갚지 못한 빚들을 하나씩 갚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사내가 묵었던 그 객주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작은 객주 하나씩이 있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갚아야 할 빚들이, 완성해야 할 이야기들이 쌓여 있죠. 오늘 밤 여러분도 그 객주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겁니다. 부끄럽고 미안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도 사내처럼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운은 오래 남을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생각날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빚은 무엇일까? 내가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완성되어 갈 겁니다. 마치 그 사내처럼 한 발 한 발 빚을 갚아가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객주는 사라졌지만 그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한 사람에게라도 연락해 보세요. 오래 미뤄뒀던 그 말을 꺼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갚을 수 있는 첫 번째 빚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평화로움 속에서 마치 그 사내처럼 그 객주 주인의 형처럼 눈은 계속 내립니다. 하얗게 조용하게 모든 흔적을 덮으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면서 그리고 그 눈 속 어딘가에 우리 모두의 객주가 서 있습니다.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기를.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